자, 2025년 9월 4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시장은 계속해서 횡보세예요. 모든 종목들이 이제 횡보세에 있고요. 시장 대장코인 비트코인도 역시 1억 5,500만 원 그 정도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시장 거래대금 1위 코인이 이더리움이 또 됐어요. 자, 이더리움. 그동안 멋진 상승을 보여줬었죠. 자, 멋진 상승을 보여주고, 지난달 8월 24일 날, 자, 업비트 기준 684만 5천 원을 이렇게 이제 찍고 나서, 그래서 지금 61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이제 방송 녹화하는 시점에 조정을 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 조정이고, 또 조만간 다시금 또 멋진 상승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제 올릴 만큼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지금 4월 달에 209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작년 말부터 해서요. 자, 한 4개월 이상 이렇게 이제 쭉 떨어지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엄청난 나쁜 얘기들이 나왔죠. 이더리움 완전히 끝났다. 이더리움 가지고 있으면 바보다. 그런 얘기들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때 또 올해 4월 달부터 또 서서히 이더리움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또 이더리움이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이제 큰 상승을 할 것이다. 이더리움이야말로 비트코인보다 좋은 최고의 코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너도나도 달려붙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또 이더리움은 어마어마하게 좋다. 앞으로 10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고 별의별 얘기들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부터 꼭지점까지 딱 그때 하락을 시작하던 그때가 이제 590만 원대였는데 그때보다 이제 더 올랐어요. 그래서 완전 꼭지점을 찍고 현재 가격도 이제 그때보다 더 오른 상태예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 시장에는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자, 이런 상황들 여러분 너무나 무작정 그런 거 보고 이제 달려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어마어마한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오면 누가 됐건 바보라도 이거 좋은 거구나 하고 이제 달려들기, 그러니까 매수하기 좋은 그런 시장의 상황들이죠. 자,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서는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이더리움이 여기서 좀 더 갈지 어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속여먹었던 전력들을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속여먹고 다 파르치우게 만들고 사람들, 파르치운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4개월 이상 5개월 정도 떠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다 털리고 큰 수익을 낼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손해보고 팔고 그랬는데 다시금 또 여기서부터 이더리움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지금 다 참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게 괘씸한 짓들이죠. 그렇게 한번 떨어뜨려서 다 사람들 손해보게 만들더니 이번엔 또 올리면서 또 여기서 꼭지점에서 사람들 물게 만들려고, 물리게 만들려고 시장에서 또 이더리움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서는 투자로 결코 큰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이더리움이 잘 되기를 바래요. 저는요. 앞으로 이더리움도 더 잘 되고 다른 코인들도 다 잘 되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시장에 너도나도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만 쫓아다녀가지고서는 결국은 투자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2위가 이제 리플 XRP예요. 자, 리플 XRP. 자, 4,000원을 깨고 나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요. 4,000원을 이제 다시금 넘어서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요. 자, 엊그제 이제 9월 1일 날 다시금 이제 저가 3,750원까지 갔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 녹화하는 시점에 3,970원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자, 4,000원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 4,000원 이제 당연히 넘게 돼요. 자, 이런 타임들은 말이에요.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엊그제 이제 3,750원. 그 근처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었지만 3,970원대 이 가격도 좋은 가격이에요. 5,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고 리플 XRP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다른 주요 코인들은 다들 그래도 솔라나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그동안 다른 코인들은 리플 XRP보다 다 잘 올랐죠. 근데 리플 XRP만 계속해서 이제 오르지 못하고 이제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좋은 모습이라는 얘기죠. 시장은 말이죠. 잘 오르고 나면 조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조정 거치는 과정 속에서 리플 XRP가 다른 코인들보다 더 많은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물량 소화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량 소화가 철저히 되면 그 다음에는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죠. 물량 소화가 다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리플 XRP 앞으로 이제 시장에 2차 랠리가 시작되면 앞으로 이제 더욱더 다른 어떤 코인보다도 더욱더 큰 상승을 하기에 아주 멋진 모습이에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있으며 리플 XRP에 관한 어떤 중요한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점유율 55%로 하락, 알트코인 반등 신호 이런 제목이에요. 자, 비트코인 점유율이 62% 최고점을 찍고 지금 점유율이 55%로 이제 하락을 했어요. 자, 비트코인 점유율이 하락을 하면
그러면 비트코인에 있던 그 매수세가 빠져나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죠. 비트코인 뺀 것이 나머지가 다 알트코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하는데 그 알트코인의 대표 주자가 뭐 리플 XRP, 솔라나,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럼 그 중에 어떤 것이 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 관점으로 보면 말이죠. 리플 XRP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 중에서 뭐 솔라나, 이더리움은 그동안 잘 올랐죠. 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2차 반등이 오게 되면 2차 랠리가 시작되면 그동안 못 올랐던 코인 리플 XRP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자, 그러나 뭐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SEC 소송 종결 이후 리플 XRP는 ETF 호재로 반등할까? 뭐 이런 제목인데요. 자, 소송은 종결이 됐죠. 자, 지난 바이든 행정부의 게리 겐슬러 지하에서 전체 알트코인을 다 통틀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문매를 맞은 리플 XRP. 자, 이제 소송이 종결이 얼마 전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리플 XRP 현물 ETF 호재가 남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호재들이 남아 있죠. 자, 근데 리플 XRP 현물 ETF 호재가 이게 상당히 큰 호재이죠. 자, 이 호재로 이제 반등할까 그랬는데요. 또 뭐 해외에도 어떤 분석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리플 XRP가 소송이 종결됐다고 해서 장기 상승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리플 결제방은 뭐 법정화폐 전송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 반드시 리플 XRP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리플 XRP를 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뭐 리플 결제망에서 리플 네트워크에서 물론 법정화폐도 이제 전송 지원을 하지만 앞으로 시대는 암호화폐 시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리플은 기존의 그런 법정화폐보다도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암호화폐 시대에 자, 스테이블코인 RLUSD와 리플 XRP를 결합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국제 결제를 추구하고 있죠. 세상은 또 그런 방식을 다들 원하고 있고요. 은행들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들이 자, RLUSD, 리플의 RLUSD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대예요. 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하게 되고 그것이 리플 XRP와 또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자, RLUSD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고객들이 이제 자국으로 보내려고 할 때 바로 이제 그 안에서 RLUSD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RLUSD가 리플 XRP로 스왑이 돼요. 스왑. 그러니까 맞교환이 되죠. 맞교환이 된 다음에 바로 또 즉시 그 고객이 보내고자 하는 그 나라의 통화로 바로 또 전환이 돼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국제 송금이 이루어지는 자,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놓고 자, 얼마 전에 리플 측에서 이제 리플 RLUSD와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와 리플 XRP를 결합해서 국경 간 국가 간 송금을 하는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시간 투명성을 명확하게 보여줬죠. 자, 그러니까 리플 측에서 자, 은행들이 이제 리플의 RLUSD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RLUSD로 이제 고객이 보내고자 하는 그 지역,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런 나라로 보내려고 할 때 RLUSD로 이제 송금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리플 XRP로 이제 스왑이 되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리플 XRP에서 그 나라 인도의 통화로 바로 또 전환이 되고 그렇게 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국제 송금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리플 측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전 세계 이제 투자자들에게 보여줬죠. 자, 멋진 모습이에요. 리플 XRP. 앞으로 리플 XRP가 얼마나 멋지게 상승을 해나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부정적으로 리플 XRP를 보는 어떤 분석가들은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플 XRP가 뭐 법정화폐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반드시 리플 XRP를 사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 요즘 바보 같은 얘기이죠. 시대가 암호화폐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이 이제 빠른 송금을 지금 원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말들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리플 XRP는 리플 회사 측에서 상당 부분을 통제하는 그런 중앙화된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어떤 뭐 탈중앙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이다 또 그러는데 뭐 꼭 탈중앙성, 중앙성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코인 회사들이 비트코인 하나만 빼놓고 지금 나머지 모든 코인들은 다 회사가 있죠. 회사들에서 이제 코인을 만들어냈는데 뭐 탈중앙성만 앞으로 크게 성장하고 뭐 중앙화가 돼 있다고 해가지고 성장 못하고 오는 건 넌센스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연한 한 가지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투자를 성공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리플 XRP는 2018년 사상 최고가 이후에 90% 넘게 폭락한 전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해외 분석가는 전문가는 이번에도 그때처럼 유사한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리플 XRP가 조정을 보일 때 이때 좀 싸다고 섣부르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 뭐 어떻게 경고했다고 그래요. 지금 2018년 초에 말이죠. 최고점 찍고 2018년 1월 달에 최고점 찍고 4,925원 찍고 90% 넘게 폭락했어요. 뭐 200원대, 300원대 뭐 이렇게 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뭐냐면 말이죠. 2018년이면 말이죠. 암호화폐를 사람들이 거의 알지도 못할 때예요, 여러분. 일부 아주 극소수만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지 지금부터 7년 전이잖아요. 암호화폐가 지금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한 지는 불과 6, 7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암호화폐가 적극적으로 지금 세상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개월 안 됐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암호화폐가 좀 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뭐 이때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18년보다 지금 7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7년 반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암호화폐 시장의 덩치도 엄청나게 커졌고 리플렉스 화폐 덩치도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가지고 그때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해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뭘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관점이에요. 자,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자, 유엔이 인정한 리플 블록체인 리플렉스 화폐 역사적 랠리가 임박했다. 자, 리플렉스 화폐 아마존급 랠리가 오나 애널리스트 $30 넘고 $200까지 뭐 이런 제목인데요. 자, 그러니까 유엔이 인정했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유엔 자본개발기금이라고 있어요. UNCDF라는 약칭으로 해가지고 유엔 자본개발기금에서 자, 이 국제송금용 코인 리플과 또 이제 스텔라 있죠. 자, 그 두 코인을 국제결제 인프라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이제 지목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리플렉스 화폐를 금융 포용성과 이제 저비용 송금을 위한 멋진 블록체인 코인이니까 이걸 채택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엔 자본개발기금에서요. 자,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자, 이것은 또 중요한 사건이 되지요. 자, 그리고 또 리플렉스 화폐가 역사적 랠리가 임박한 또 하나의 배경으로 본다면 그동안 늘 말씀드렸던 리플렉스 화폐 현물 ETF예요, 여러분. 소송이 끝났고 리플렉스 화폐 현물 ETF를 지금 전 세계 유수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다 신청을 해놨어요. 15건의 ETF 신청서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0월 달까지는 그 안에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SEC에서. 자, 근데 이것이 승인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만약에 리플렉스 화폐 현물 ETF가 그 안에 승인이 되게 되면 기관 자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 전 세계의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해놨는데 승인이 되게 되면 이제 그걸 취급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실질적인 수요가 일어나죠. 리플렉스 화폐를 매수해야 돼요. 그들이 그 돈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그 수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너도나도 이제 매수를 하면 리플렉스 화폐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이 일어나서 리플렉스 화폐 가격이 위로 쭉쭉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리플렉스 화폐가 이제 아마존급 랠리오나 해외 또 이제 애널리스트가 $30를 넘어서 $200까지도 간다. 뭐 이런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급 랠리라는 것은 그게 뭐냐면 아마존은 이제 나스닥 상장사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판매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로 이제 이 리플렉스 화폐가 아마존이 과거에 폭발적인 상승을 했던 그 모습과 그대로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플렉스 화폐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대폭등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렉스 화폐의 최근 가격 흐름이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뭐 2000년부터 약 한 10년 이상을 이제 그 횡보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한 2010년에 뭐 컵앤핸들이라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자, 그것을 딱 완성하면서 그 아마존이 $5부터 $200까지 40배를 급등했던 그런 사례를 얘기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딱 리플렉스 화폐가 그때 아마존이 40배 넘는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그때 그 모습과 그대로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 그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자,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제 고점 찍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쭉 올랐다고 해봤자 이거 오른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700원대 초반 중반에서부터 4,984원까지 갔어요. 불과 한 2달 만에 그렇게 갔죠. 자, 그런데 4,984원이라는 이 가격이 자, 이때로부터 1월 20일 날 이때로부터 딱 7년 전이었던 2018년 1월 달 겨우 그 가격인 거예요.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거기를 넘지도 못하고 자, 그리고 다시금 또 조정을 보이는데 자, 이때로부터 다른 코인들보다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이더리움보다 더 철저하게 조정을 지금 겪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는 그래도 좀 올랐죠. 리플렉스 화폐가 조정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이더리움, 솔라나,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올랐는데 리플렉스 화폐는 철저하게 조정을 지금 겪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조정을 겪은 이 모습이 바로 그러니까 2018년부터도 마찬가지고요. 2018년 4,920원 찍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조정의 세월들이 마치 아마존이 그때 40배 넘게 상승했던 그 모습과 그대로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주식에서 40배 가면 말이죠. 이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40배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주식의 상승률과 코인의 상승률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리플이 장기적으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요.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1차 상승은 일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5,000원 뛰어넘어서 만원 넘고 12,000원, 15,000원까지 가고 자, 그리고 이제 크게 장기적으로는 리플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리플렉스 화폐는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되고 자,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분위기 흔들리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투자하셔서 앞으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